압수수색을 받다 도주해 한 달 만에 붙잡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포 이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어제 오후 3시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차 작전 당시 주포로 활동했으며 김건희 씨의 증권사 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7일 김 씨의 재판에선 두 사람이 2012년 10월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당시 이 씨는 난 진심으로 네가 걱정된다. 내 이름을 노출하면 뭐가 되냐고 말했고 김 씨는 내가 더 비밀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씨는 김 씨에게 건진법사를 처음 소개해준 인물로도 지목됐습니다.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 씨를 불기소했지만 특검팀은 이 씨가 차명 계좌를 이용해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고 보고 재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이 씨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공범인 이모 씨 있잖아요. 네. 오늘 첫 특검 조사를 받습니다. 구속이 됐고 여기서 이제 집중적으로 그동안의 카톡 대화부터 시작해서 다 조사가 될 텐데. 김건희 씨랑 나눈 카톡. 네, 김건희 네. 씨와 이제 이모 씨가 수백 통의 문자를 서로 나누었으니까. 굉장히 오랜 인연이죠, 이 사람은. 예, 그랬으니까 이 주가 조작 가담 여부를 조금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을 거다. 이게 한 2012년 그러니까 한참 전 문자가 그대로 다 남아 있는 것이라서 네. 요거 김건희 씨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엮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 중에 뭐 특별히 중요하게 뭐 볼만한 내용들이 뭐 있진 않고요. 우리가 왜 기사를 통해서 접했던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 네. 김건희 씨가 이제 이 얘기를 문자 중에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얘기 맥락을 앞뒤를 보면 주가 조작에 심취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밀을 지킨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어떤 작업을 할지 이 주가 조작 관련해서 작업을 할지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또 그 한 네 번째 장 보여주시면 난 돈을 대고 넌 기술을 대는데 신뢰만 쌓이면 끝이야. 신뢰를 목숨같이 생각하고 쌓아. 그래야 나도 결국 널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잖아. 이런 이야기를 김건희 씨가 한 내용이 있습니다. 뭔가 범행을 저지를 때는 신뢰가 무척 중요하죠. 예, 공범임을 자백하는 거죠. 나는 돈을 댈 테니 너는 기술을 대라. 서로 간에 명확하게 역할 분담도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는 뭐 같이 했다는 어떻게 빼지도 못하는 그런 증거라고 보여요. 요것도 난 약간 재밌던데 그 세 번째 페이지인가 보면 그 권오수 회장을 아마 이 준수한 이모 씨는 별로 안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그 시키는 돈 거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안 좋아 이렇게 했더니 그만하자. 이거 김건희 씨 말입니다. 그만하자. 권오수는 책임 안 지는 사람 절대 아니야. 권오수를 실드를 치네요. 굉장히 그 믿음이 아마 강한 것 같아요. 권오수 씨에 대한. 그리고 제가 요 사건뿐만 아니라 어찌됐건 당시에 이 사건을 수사했던 그리고 최근까지도 윤석열 정권에서 수사했던 이 검사들이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까지 않았고 그것을 기해서 처벌도 하지 않았고 그냥 무마해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당연히 이분들도 다 처벌해야 되겠지만 검찰이 왜 이렇게 했는가 이것도 당연히 발표해야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뭐 주가 조작은 큰 범죄예요. 주가 조작은 큰 범죄고 네. 그에 대해서 이와 같은 혐의가 드러났다면은 철저히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와 같은 주가 조작의 일당들은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나타납니다. 주식시장에. 반복적으로. 우리 이번에 론스타 사건 때도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던 거를 볼 수가 있고 심지어 김건희 씨 특검과 관련돼 가지고는 특검도 사실은 그 이야기가 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소위 말하는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나라가 너무 솜방망이 쳐버려요. 제가 왜 이거를 여당 패널로서 이야기를 할 때도 늘 하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이거 그냥 결혼 전에 있었던 이야기고 주범이라고 해봐야 집행유예까지밖에 안 받는데 그냥 당시에 어떻게든 국민 눈높이에 맞춰라고 우리는 여당으로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게 하고 갔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늘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론스타 사건 결과가 나오는 걸 보면서 느낀 건데 제가 한국의 토종 변호사잖아요. 토종 변호사로서 이와 같은 주가 조작이나 이런 주식 사기 이런 프로드 범죄들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너무 손방망이 관대하다. 너무 관대.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거에 너무 젖어 있으니까
이 정도 사건은 그냥 집행유예 정도밖에 안 나오는 사건인데 그냥 정권 안보를 생각을 한다면 털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번에 론스타 사건을 보면 알지만 영미권은 이런 거를 굉장히 심하게 처벌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판결을 다 뒤집어 버리는 게 돼버리고 그래서 그냥 이 사건을 이렇게 끝낼 게 아니라 정치권에서 이 주가 조작 사범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입법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좀 그걸 좀 이제는 했으면 좋겠어요. 경제 범죄에 대해.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통령과 생각이 거의 싱크가 일치하는.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는. 그래서 이런 이제 건 뭐 여야 문제 김건희 아니지. 주가 조작 수사하자고 윤 정권 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저는 작년 10월에 네. 그 금정 강화 그 보궐선거 다닐 때 네. 한동훈 대표 바로 뒤에 서 있었고 제가 대변인으로도 얘기를 했어요. 네. 그 한동훈 대표도 그때 당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검찰이 결정해야 된다고 그랬고 저도 대변인으로서 방송 패널 나가고도 해서도 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검찰에서 이건 결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기소해야 된다는 말까지는 여당 패널로서 하긴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국민 눈높이라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그때 제 생각은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이거 돼도 솔직히 지금 다 이렇게 입증돼서 나와도요. 집행유예 이상 나오기가 힘들어요. 요 혐의 하나는 너무 약하다. 약합니다. 사실. 처벌 약한 건 맞죠. 너무 약해요. 이게 너무 약해서 이거를 좀 정치권에서 좀 이제는 이런 놈들 계속 나와. 여기 지금 보면 주포라는 그 설명이 이렇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그건 뭐 누구나 다 동의한 내용일 거야 아마 이 주가 조작범들에 대해서 너무 처벌이 약하다. 근데 일단 있는 처벌이라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하지. 예, 수사 중. 해야죠. 자